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 퍼포먼스 1팀 영다빈 마케터. 광고 퍼포먼스 1팀 김은식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장에서 엄청 많은 광고주분들을 저희가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고민이 많으셨던 부분인 노출과 클릭, 그리고 전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빈 선배님도 약간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주분들을 관리하고 계신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 어, 오늘 이야기할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죠? 오늘 다뤄볼 단어는 세 가지 뿐인데 각자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진단과 해결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광고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노출, 네. 클릭, 전환 이 지표들을 통해서 오늘은 잘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니까 오늘 이제 그런 광고를 잘 모르시고 좀 배워 가시는 광고주분이라면은 좀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서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라이브 맞아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출 클릭 전환선으로 이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뭐 해결책, 저희가 있었던 예시들을 좀 들어드릴 건데 네, 이제 먼저 노출이 적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노출이 적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예산 초과로 인해서 광고가 꺼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쓰는 광고비 대비해서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입찰가가 정말 비싸고 또 클릭이 자주 되다 보니까 하루 예산이 적은 경우에는 저는 클릭 한 5번에 바로 꺼지는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한창 이제 광고가 돼야 할 시간인데 노출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아무래도 노출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은지님은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시는지. 어, 사실 예산 늘리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예산을 늘리면서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적절히 조합을 시켜서 광고를 끊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마케터니까 이런 같은 예산 안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찾는 게 저희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이끌어내려면 이런 적은 예산들을 가진 광고주분들에게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계속적인 광고가 노출되려면 현재 예산에서 메인 키워드는 따로 그룹을 정해서 예산 제한을 걸어두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서브 키워드를 발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인 키워드에 비한 노출량이지만 입찰가는 낮은 서브 키워드들을 발굴해서 따로 그룹을 형성해서 노출을 계속 지속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광고가 빨리 꺼지는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대별로 어느 시간대가 이제 가장 클릭이 많이 되는지, 네. 뭐 광고비가 많이 소요되는지 그런 걸 좀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시간대별로 노출 관리를 통해서 이제 그룹을 만드는 거죠. 뭐 12시부터 6시, 뭐 7시부터 12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광고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클릭이 많은 시간대가 이제 꺼져도 그룹 시간대에 그룹을 걸어두면은 네. 뭐 아무래도 6시부터 뭐 8시까지 광고가 많이 탄다. 그러면 클릭이 많이 눌려서 6시부터 7시에 광고가 다 타도 이제 다시 9시부터 거기에 이제 그룹이 있으니까 네네. 거기서 다시 광고가 라이브가 될 수 있는 거죠. 시간대별로 또 그런 방법이 있네요. 네네. 그럼 다른 노출수가 또 다 적은 경우가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예산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네. 예산이 적다 보니까 높은 입찰가를 못 하잖아요. 높은 입찰가에 순위를 못 매기니까 낮은 순위에 이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제 순위가 또 떨어지면은 그만큼 눈에 안 띄니까 노출도 줄어들고 클릭도 줄어들고 전환까지 이제 낮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입찰가를 높여서 일단 순위 상승을 시키면 그만큼 다양한 키워드들의 노출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예산 부분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테스트용으로 몇 가지만 이제 입찰가를 올려서 좀 메인 키워드에서 잘 나가는 전환이 잘 되는 키워드를 발굴을 하시고 그 추후에 세부 키워드들을 조금씩 잡아가면서 그쪽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예산을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노출이 적은 경우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이제 네네. 콘텐츠 매체나 이런 노출 매체를 정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좀 노출이 적으시면은 이제 노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네. 네이버 매체랑 파트너 매체가 모두 설정돼 있는 경우에 노출량이 많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무의미한 타겟에게도 노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좀 우리 고객들이 살 만한 그런 매체에 적당한 매체를 선정해서 이제 노출을 시켜야 되겠죠. 네, 이런 노출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제 무의미한 노출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품질 지수랑 좀 연관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마케터 분들이라면 이런 노출 매체를 관리함으로써 좀 품질 지수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제 다른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 매체, 파트너 매체 이 부분에서도 네. 그 사이트도 추가로 이제 제외를 건다든지 네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네네. 그렇게 맞게 노출시키면 아, 품질 지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타겟층한테 노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높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게 확실히 노출 하나 다루는데도 좀 많이 혼자서 하시기엔 좀 많이 힘드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저희 마케터 분들이 이제 많이 다뤄보셔서 이래저래 좀 해보시는 것 같은데 듣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코지위님 안녕하세요. 타사 인하우스 마케터의 경우에는 파워링크 집행 시 PC 모바일의 키워드 서치 후 몇 위까지 통합 검색어에 노출됐는지 확인한 후 하위권 하위권 구자에 구자에 가장 가성비 있는 비용을 추출시켜주는 세팅을 진행하고 있던데 AMPM과 같이 협업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가능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시만요. 파워링크 집행 시 음, 가장 가성비 있는 CPC 설정이 궁금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별로도 다르거든요. 혹시 그 DB 업종이신 걸까요? 악플 목록으로 너무 광고비 세팅을 네. 이게 어느 정도 파워링크에서 노출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 테스트가 필요하기는 한 부분이지만 DB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정보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 네네네, 사업부를 만들어 쇼핑몰을 DB 업종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사람들이 DB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DB 단가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출이 무조건 1위, 2위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한 2페이지, 3페이지까지는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행사 같은 경우에 무조건 뭐 상위 입찰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은 좀 조금 저는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서 좀 가성비 있게 CPC 설정하는 거면 네, 노출 이건 대화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크원 목록은 편집이 아니라 CPC 설정보다는 음, 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이제 CPC 1등 하는 DB 업종 같은 경우는 단가도 높아서 대기업을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좀 쉽지 않거든요. 대기업 네네. 분들은 다 이제 상위 입찰을 하는 경우라서 그런 대행사들이 많나요? 일부러 소비하려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거는 굳이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 혹시 그러면은 저희
전화 상담 지금 가능하신가요?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저희가 11시부터 라이브가 끝나는데 그때 제가 따로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는데 어, 연락 남겨주시면은 아, 네. 네. 음, 그럼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CPC 1등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메인 키워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그런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조금 아래쪽에 이제 순위를 입찰을 시키고 저희는 이제 추가로 세부 키워드 어, 어, 먼저. 원하시는 마케터분께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뒤에도 아, 네네. 네, 뒤에 부분에도 해당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를 하다 말았죠? 이제 노출 얘기했으니까 노출은 많은데 클릭이 적은 경우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이제 확장 소재를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펜션 쪽에 광고주분이 계신데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경쟁 업체들을 보면서 트렌드도 볼 겸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 거죠. 사진이 하나 딱 되어 있고 밑에 설명 한 줄 이렇게 끝나 있는 그런 펜션이 있는데 그러면 안에 내부가 별로인가 하고 들어가 보면은 막 내부에 영상으로 막 찍혀 있고 막 갯벌 체험 무료로 하고 바비큐 다 되고 오션 뷰고 막 키즈 카페도 있고 이렇게 내세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광고에서는 특히나 이제 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최대한 강조하고 예쁘게 꾸며야 사람들이 클릭을 하겠죠. 이 확장 소재라는 게 바로 이런 강점들을 더욱 표현하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무료이고 돈도 안 들고 무료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재를 만드는 일단 확장 소재는 소재를 만드는 구간 바로 옆에 확장 소재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추가 제목이라고 해서 강점을 제목 옆에 강점, 할인율 같은 거를 덧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추가 설명이라고 밑에 추가 설명이라 해서 원하시는 오션뷰라든지 지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 설명으로 적으실 수 있고 그리고 이벤트라 해서 배너가 하나 딱 박혀요. 그럼 눈에 엄청 잘 띄겠죠. 거기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하셔야 되고 플레이스 확장이라고 해서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 다 등록해 놓으셨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예쁜 사진들을 밑에 슬라이드처럼 쫙 깔아주기 때문에 눈에 확실히 더 띄어요. 그리고 가격 링크 같은 경우 내가 좀 다른 경쟁 업체보다 가격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쓰셔야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표시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랑 비교가 확실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서브 링크 같은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문의하기라는 클릭을 눌렀을 때 바로 문의하는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또 요소처럼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펜션 광고주분을 이제 실제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진 하나 설명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파워링크 순위도 1위여가지고 입찰가도 엄청 비쌌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3, 4위보다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관을 받았어요. 그 부분을 이관을 받은 후에 확장 소재 부분만 조금 건드려 봤었거든요. 뭐 제가 또 나를 또 열심히 했겠지만 바로 일주일 뒤인가 DB량이 이전보다 훨씬 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확장 소재만 하시더라도 확실히 바꾸실 수 있으시니까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이제 이런 기본적인 확장 소재만으로도 이제 DB량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는데 맞아요. 확장 소재를 넣었는데도 거기서 이제 저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잘 넣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 이렇게 타타타닥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제 저희 광고가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타사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 소재나 이런 거를 등록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벤트 기간 같은 것도 좀 명시를 해두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링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커머스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네. 쇼금 쪽에서 많이 노출시킬 수 있을 텐데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확장 소재가 조금 제한적이에요. 문구수도 맞아요. 적고 리뷰나 이런 거를 확실히 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쇼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른 매체랑 좀 미디어 믹스를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 어쨌든 클릭이 적은 이유에서는 이제 내 광고가 눈에 안 띈다는 거니까 네. 좀 이런 부분에서 확장 소재를 바꿨을 때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이제 배너 광고나 이쪽으로 해보시는 것도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이제 비슷한 제품에 똑같은 제품에 이제 객단가가 저희 제품이 조금 더 비싼 경우 객단가가 비싼 네, 쇼핑 검색 같은 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맞아요. 제품들이 이렇게 제품.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클릭을 안 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입찰가를 낮춰서 좀 노출 순위를 내리던지 아니면은 뭐 쇼금 쪽에서는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너 광고 쪽에서 노출을 시켜서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하나하나만 보여주는 단독 노출이 가능하니까 네. 저희가 다른 타사는 이제 객단가가 얼마인지 그게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저희 제품의 소고점만 잘 활용을 해서 노출을 시킨다면은 어느 정도 클릭도 그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전환까지도 이루어지겠죠. 네네네. 네.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노출과 클릭이 많은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진짜 답답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선배님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네, 잠시만요. 네. 네. 저부터 네. 얘기해볼까요? 저 지금 생각난 게 있어서 저는 파워링크에 이커머스 업종이 올라가 있을 때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노출과 제품이 정말 좋은데 노출하고 클릭도 좋아요. 근데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의 패턴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DB 업종, 인테리어, 세무, 회계, 창업, 이삿짐 같은 같이 문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파워링크 랜딩 페이지 안에서 혜택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사이트를 이제 구경하면서 문의를 바로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커머스, 즉 이제 제품을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파워링크에 등록을 해놓으시면 사람들이 파워링크를 통해서 그 제품을 눌러봤더라도 결국 이탈을 해요. 그런 다음에 블로그, 리뷰, 그 쇼핑 다른 플랫폼들 들어가면서 가격도 막 비교해보면서 결국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종 특성상 이커머스는 파워링크보다 쇼핑 광고 쪽에 조금 더 이제 쇼핑 광고 쪽에 전환을 많이 두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또 광고 비용 같은 경우도 기존에 5대 파워링크 5, 쇼금 5로 하셨다면 파워링크에 조금 비중을 2로 낮추시고 나머지 쇼금으로 8로 비중을 높이시는 게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마케터들이 이커머스 같은 업종을 이제 진행하실 때 이제 파워링크보다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쇼핑 검색 광고 즉 특성상 그쪽이 더 전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중을 맞아요. 그렇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은 좀 클릭이 많다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광고가 좀 잘 돌아가고 있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이후에 확장 소재에 맞는 랜딩 페이지가 좀 제대로 걸려 있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장 소재에 맞는 랜딩 페이지.
예를 들면 뭐 아까처럼 이벤트 기간 명시 네.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벤트 기간이 지났음에도 확장 소재가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로 했을 때 사람들이 이벤트 기간 있네 하고 클릭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딱 랜딩 페이지 들어갔더니 네. 이벤트 기간이 끝나 있는 그런 아.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전환이 이탈률이 많이 생기는 거죠. 아, 네, 맞아요, 구지님. 파워 콘텐츠도 CPC가 낮아서 컨텐츠만 잘 만들면 좋은 거. 네, 맞습니다. 파워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광고주분들께서 이제 파워 콘텐츠를 진행하시는 분들인데 그쪽에서도 그렇게 광고 노출을 잘 진행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그 확장 소재 이벤트가 아니어도 이제 확장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단어로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하나 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품의 특성과 잘 맞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타겟 같은 경우를 뭐 탈모 샴푸라고 이제 확장 소재를 했는데 이제 랜딩 페이지는 탈모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샴푸인 거죠. 아, 그런 기능은 있지만 그게 부각이 되지 않는다. 라는 기능인데. 부분에서도 나는 탈모 샴푸를 검색해서 봤는데 그냥 일반 샴푸잖아 라고 하면서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탈이 생기는 거죠. 니즈가 확실하지 네. 않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 광고가 클릭이 잘 되는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확장 소재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아, 네네. 또 전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세 페이지 네. 같은 경우 또 이것도 어느 정도 랜딩 페이지랑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걸 좀 많이 보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제품을 살 때 네. 거기에서 정보를 얻으니까 쇼핑 검색 광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를 노출하기가 조금 부족해요. 뭐 상품명도 제한이 걸려 있고 확장 소재도 제한이 걸려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상품 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이게 사람들이 한 3번 정도 체류 시간을 봤을 때는 3번 정도 이렇게 내렸을 때 거기서 많이 이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초반에 상세 페이지에서 주목도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DB 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딱 위에 알려줄 수 있게 거기 이제 상세 페이지 걸어두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이목을 끌 수 있는 요즘에는 이제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이목을 끌 수 있는 이제 GIF 짤. 네, 움짤 같은 네. 거를 많이 걸어둬요. 맞아요, 확실히 움짤이랑 단일 이미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움짤 쪽이 좀 체류 시간이 많이 긴 거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한번 상세 페이지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체류 시간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어디서 이탈이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보면서 변경을 진행하는 것도 전환까지 이루어지는데 방법이겠죠. 그렇죠. 네. 은식님은 이제 물건 살 때 혹시 어떤 거를 좀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리뷰가 진짜 중요하죠. 왜냐면은 돈을 쓰는데 그냥 뭐 제품 겉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사실 진짜 후기를 모르잖아요. 제가 뭐 화장품이라 했을 때도 뭐 맡아볼 수도 없고 발라볼 수도 없는 거고. 네. 근데 한 번 써서 막 비싼 돈 주고 발라봤는데 나랑 안 맞거나 피부 트러블 일어나거나 이러면 진짜 손해니까 리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가격보다는. 맞아요. 저도 리뷰는 빠질 수 없죠. 이제 맞아요. 저도 좀 리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네. 초반에 이제 업종들이 시작을 할 때 스타트 단계에서 좀 바이럴이 좀 많이 필요해요. 네. 이게 맞춰가면서 미디어 믹스가 돼야지 사람들이 리뷰를 봤을 때 이거 괜찮네 라고 하고 이거를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블로그 리뷰 같은 거나 뭐 체험단, 기자단 이런 인플루언서 맞아요. 이런 바이럴을 통해서 이제 사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먹는 제품이나 먹는 제품 같은 경우 저희가 맛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로그 리뷰 이런 걸 통해 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쇼핑 옷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입어봐도 그냥 자기한테 안 맞으면은 아주 개인적인 네, 거니까. 굳이 이제 그런 주관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음식이나 뭐 제품에 있어서
샴푸의 뭐 제형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은 이런 바이럴을 그쵸. 해보는 게 좋죠. 저도 리뷰 그 페이지 안에서 리뷰도 많이 보는데 또 이제 의심이 많아가지고 네네. 또 블로그도 보는 편이었는데 또 블로그에서 또 의심도 많고 그러니까 네. 서로 이제 믹스해서 확실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없으면은 좀 신뢰감이 떨어져서 좀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구매에 있어서. 맞아요. 리뷰? 바이럴. 네, 바이럴. 품목에서 찾아보면 제품 구매 후 쇼핑몰에 리뷰도 달아주고 브랜드 키워드로도 넣어서. 넣어서 블로그 후기도 동시에 써줘서 네 맞아요. 맞아. 이런 게 약간 체험단 느낌이죠. 이제 제품 구매하고 네. 나서 리뷰도 달아주고 네 후기도, 블로그, 네. 네. 이게 너무 이상적인 바이럴이죠. 그쵸. 이게 어느 정도 리뷰도 쌓이고 그러면 그것도 브랜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초기에 그 부분을 좀 잡아주시는 것도 좋고 바이럴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조금씩 몇 건이라도 해두는 게 맞아. 나중에 이제 있어서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광고주분께서는 이제 바이럴을 좀 꾸준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확실히 그게 바이럴을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이제 쌓이고 하니까 브랜딩도 되고 입소문도 타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브랜드가 많이 키워진 광고주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 리뷰 같은 경우에도 그 플랫폼을 사용하시더라도 지금 리뷰 같은 그런 리뷰 바이럴 좀 사용하시면 나중에 이제 확장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자사몰도 많이 만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쇼핑몰에 있는 리뷰를 끌어올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작업을 많이 해두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노출은 적은데 추가로 그럼 네. 그럼 노출은 적은데 클릭률이랑 전환율이 높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높은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많은 요소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제 이 클릭률과 전환율이 높네? 그럼 이제 노출만 올리면은 매출은 따라오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은 이제 마냥 이상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물론 이제 클릭률과 전환율이 높으면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는 맞아요. 네. 맞는데 이제 노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수가 적으면은 확실히 파악하기가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노출량을 늘려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는 루트를 타야 되는데, 우리 제품은 노출이 적지만은 클릭률이랑 전환율이 높으니까 조금 성공하지 않을까? 노출이 10건인데, 클릭 네. 한 번, 전환 한 번? 네. 이것도 전환율, 클릭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노출량을 어느 정도 늘려서 데이터를 확보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뽑으시고 그에 맞는 광고 세팅을 다시 진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물론 이제 모수가 적은 경우에는 이런 네. 부분이 허다하긴 해요. 저는 좀 좋은 케이스였긴 했는데 네. 이제 클릭하고 전환이 이제 높으신 분이었는데 노출도 어느 정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좀 더 이제 확장을 하고 싶으신 거죠. 노출 면에서 이제 기대를 하시는 거죠. 다른 데도 미디어 확장하면은 네네. 노출도 더 많아지고 그만큼 클릭이랑 전환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네네네. 좀 확실히 탄탄하게 다 잘 해오셨더라고요. 분석도 많이 해오시고. 네네. 그래서 마케팅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화장품 쪽이었는데 상담을 해봤는데 시간이 이제 부족하신 거죠, 많이. 그래서 미디어 확장에도 관심이 있지만 본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을 여기에다 또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 그냥 안주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제 상담을 통해서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이제 본일을 하시고 제가 이제 좀 맡아서 해보겠다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분석하고 이제 미디어 믹스라 해서 다른 잘 먹히면 이 제품에 잘 먹히는 매체들을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팅도 해드리고 분석도 해드리고 피드백도 해드린 다음에 해드리고 사장님이 이제 본일에 더 집중하시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가 나서 결국 네. 성공한 사례가 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좀 미디어 믹스가
저는 이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럴로 어느 정도 탄탄하게 기반을 잡고 그래서 검색 광고로 이제 뭐 검색 광고 특성상 사람들은 좀 의도로 가지고 검색을 하는 편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무슨 제품을 찾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맞게 이제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니까 검색 광고에 나중에 검색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리뷰를 보고 구매까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배너 광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배너 광고는 이제 불특정 다수들한테 많이 맞아. 노출이 되는 편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브랜딩까지 합쳐서 하고 이제 원하는 주요 고객층들도 잡고 맞아요. 이게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브랜드가 성장을 하는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상황에 맞게 어느 매체랑 어느 매체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측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한번 계정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렇죠. 이런 매체가 좀 잘 어울리실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많고. 맞아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 DB 업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요즘 잘하는 업체는 파워링크 랜딩으로 자사모를 넣고 리마케팅으로 GD.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은식님 광고주분께서도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그쵸. 이거 그 브랜딩 하시는 이제 경우였는데 이제 브랜드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랜딩을 원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감적으로 더 비중을 두셔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브랜딩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 파워링크라는 게 아무래도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되고 인지도를 높여야 되다 보니까 아까 지금 댓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워링크 랜딩으로 자사모를 넣고 이제 리마케팅으로 GDN까지도 하시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파워링크의 상위 노출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물론 이제 상위 노출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이제 입찰가가 비싸니까 광고비가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상위 입찰을 고집하시는 분들은 브랜딩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확실히 제 사례에서도 이제 그렇게 광고비가 많이 누수가 됨에도 파워링크 상위 노출을 고집하시는 광고주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대표님 그래도 조금 상위 입찰하는데 광고비 누수가 좀 많이 되세요. 한 2위, 3위로만 내려도 조금 괜찮아지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자기는 브랜딩을 좀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노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확실히 브랜딩이 됐어요. 아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이커머스 업종이거든요. 이제 파워링크가 상위 노출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시너지가 나면서 이제 슬슬 브랜딩이 되면서 그렇죠. 많이 찾더라고요. 로아스도 많이 올랐어요. 혹시 장기적으로 네. 보신 거네요. 네, 장기적으로 보신 경우죠. 그래서 로아스가 매 달달이 확 뛰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광고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도 네네. 있기도 한데 네, 그런 식으로 브랜딩을 하시는 광고주분 그런 목적으로 상위 노출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까 이제 전환 관련해서 이제 클릭이 잘 되는데 전환이 잘 안 된다라고 네네. 했을 때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네.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정도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전환 이탈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체류 시간. 네. 체류 시간이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 페이지 확인해서 슥슥슥 넘어갔을 때 나가는 구간이 생긴다 했을 때 그거를 체류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느 정도 계속 전환과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네.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 만약에 자사몰을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좀 자사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ADN이라는 매체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네네. 해요. 이 상품의 조금 이 매체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노출량도 노출량이고 클릭 CPC가 낮다는 장점도 있는데 그거 외로도 이제 클로징 패널이라고 사이트에 들어와서 상품을 보려고 할 때 이제 팝업이 뜨는 거죠. 나갈라 할 때. 나가려고 이제 가끔 그런
쇼핑몰들 있잖아요. 이제 나가려고 딱 커서를 네. 갖다 대면은 잠깐. 이 상품 어떠세요? 네, 맞아요. 이런 상품이 ADN 상품인 경우가 많아요. 할인해 줄게요. 네. 이렇게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 상품 보여주면서 다른 상품 같이 보여서 이건 어때요? 네, 맞아, 그러면 맞아. 거기서 이제 체류 시간이 좀 많이 기는 거죠. 이탈을 잡아줄 수 그쵸. 있는 그런 한 번 더 매체입니다. 고민하게 해주는. 네. 음, 저는 초반에 이제 ADN 같은 경우가 만약 유입이 적은 편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브랜딩용이나 이런 거에서도 추천드려요. 개재 지면도 되게 많고, 네, 이것도 아마, 네, 이것도 좀 리타게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보여주고 그런 타겟을 대상으로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고, 사실 이걸로 나가렸던 사람을 이제 이 클로징 패널을 통해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진짜 많아가지고 네네네. 진짜 한 매출이 팡팡 뛰는 것도 전 많이 봤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썼는데. 그리고 이 상품의 또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장점이 있었는데. 뭐더라? CPC가 낮고 맞아요. 낮고. CPC가 저렴하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광고주분들께서 이제 광고비가 좀 부담되는 매체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쵸. 메타도 솔직히 적은 비용으로 돌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이제 에이든 같은 경우는 CPC 자체가 이제 한 40원? 70원대 70원대. 네, 그런 단가로 돼 있어서 네. 이제 노출량이 굉장히 많고 스마트 스토어로도 어느 정도 이제 유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ADN 추천드리거든요. 제 광고주분께서도 이제 ADN 계속 광고주분들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자사몰이 있어야 어느 정도 클로징 패널이랑 이런 픽셀을 심어서 리타게팅이 가능하기는 한데 한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하시는 광고주분께도 이제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유입이 됐으면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도 노출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쵸. 많은 부분에서 CPC 네네. 단가도 저렴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렸는데 확실히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는 일 방문자 수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유입이 확 튀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광고주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광고주분이어서 제가 좀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권한도 받아서 좀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 팔렸는지 솔직히 저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시고 아무래도 이런 유입 때문에 좀 상품이 더 팔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도 이제 분석을 해서 드리는 편이고 광고랑 같이 관리하면서 그쵸. 네, 그리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 팀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마케터이시기 때문에 이제 기획 같은 거 있어서 일반 디자이너 분들은 진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게 중점이라면 저희는 기획이죠. 그쵸. 네. 할 일만 하다. 기획과 디자인을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솔직히 광고 쪽은 아닌데 일반 영역이잖아요. 네네. 저희는 근데 그런 게 전화까지 어쨌든 이루어지는 게 저희 목표이기 네네.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얘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대표님 이 랜딩 페이지에서는 조금 이 부분이 강조되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기획도 도와드리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자사몰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자사몰인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 네.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말씀은 드리는 편이죠. 이 부분이 좀 더 강조돼야 될 것 같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관리자 받은 계정 같은 경우는 제가 즉각적으로 대표님 이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하면 네. 대표님 좋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그냥 바로 바꾸는 편이에요. 네. 광고주분께서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재가 워낙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저희처럼 이제 매일 이제 보는 트렌드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제 생각에 좀 제작하시는데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들이 잡아드리고 하니까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네이버 매체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맞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확장 소재에 있어서 좀 소고점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계속 이제 담아서 정보를 파워링크 기준 노출시키는 맞아. 게 좋아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확 이목을 끌어야 되는
소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스크롤이 이제 너무 빠르니까. 그쵸. 네. 이제 그 소재 소고점별로 이걸 탁탁 이목을 끌 수 있는 소재를 해가지고 돌리고 거기서 CTR이 잘 나오는 소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다시 소고점을 잡아서 제작을 들어가야 네네. 되겠지만은 네, 그런 식으로 메타를 진행했을 때 이거 이 소고점이 좀 잘 팔리나 보다라고 하면 거기에 네이버 매체까지 접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미디어 믹스가 굉장히 좋은 게 여러 인사이트를 각가지 매체에서 뽑을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전략도 다양하다는 거죠. 그쵸, 네네. 맞아요.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또 매체마다도 이 업종에서는 이 매체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맞아요. 네이버에서 안 되면은 메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부분이 맞아요. 말씀 주신 DB 업종 같은 경우에 제가 DB 업종에서 지금 파워링크랑 그 메타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 캠페인을 돌려서 CTR이 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대표님께 이제 대표님 좀 요즘 문의량 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고 네. 네 괜찮습니다 하고 메타의 광고에 좀 CTR 떨어진다 싶으면은 대표님 좀 소재가 이제 좀 많이 CTR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기획이랑 레퍼런스 전달 드릴 테니까 디자인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쪽 디자인 팀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달 받아서 세팅을 다시 치니까 결국엔 소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광고주분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네, 중요하죠. 소통이 진짜 하루 이렇게 조금 안 되면은 그 사이에 또 변화가 많이 생기거든요. 광고를 하다 보면은 소통이 진짜 그리고 좀 늘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인사이트가 많고 여러 광고주분들을 대상으로 상대를 해도 솔직히 그 광고주분의 제품을 광고주분들이 저희보다 그쵸. 훨씬 잘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릴 때 처음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제품의 소구점이나 대표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전달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해서 광고에 노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이제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추가로 대표님 이 부분도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광고주분들은 자기 제품이니까 어느 정도 이게 너무 좋은데 왜 안 팔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볼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기 제품이 이제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소고점들을 한 번에 이제 넣으시려는 경우도 많이 봤고 네네. 네, 너무 한 장의 사진인데 그 안에서 너무 많이 넣다 물론 보니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네, 많죠. 너무 많으니까 네. 가독성도 떨어지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네네. 이 제품 너무 좋은데 소비자들이 보면 아쉽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는 그걸 좀 강조해서 대표님 이렇게 맞아, 해가지고 맞아, 맞아. 올리시는 게 어떤가요? 그게 진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죠. 네. 근데 벌써 시간이 시간 이게 막 빨리 지나갔네요. 말을 너무 많이 했네. 그러면 좀 추가로 질문이 없으시면은 질문 한 1분 정도 네. 받아볼까요? 네. 없으시면은 이만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네. 오늘 돈 진짜 많이 들였을 거야. 완전 꿀이죠, 진짜. 여러 인사이트를 네. 전달 드리는 게 저도 조금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저도 그만큼 마케터들은 항상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좀 빨리빨리 트렌드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팀, 엔지니어링 네. 팀, 이제 저희 팀끼리도 맨날 인사이트 같은 거 공유하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항상 팀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웹사이트 통해서 네네. 후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후진님께서도 이제 감사 인사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네. 이만 여기까지 라이브를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주제로 이제 네. 라이브 진행할 테니까 그때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